자, 오세훈 시장이 세운 4구역 재개발을 하겠다는데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 국내 1호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서울시장은 이제 국무총리 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호 청장님이 당신은 내가 상대할게 하고 SNS를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쭉 쓰셨던데 네.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이번 그 문제 발생의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는 이제 세운 4구역을 예. 높이를 2배로 두 배로. 올려주면 예. 거기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은 예.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 훼손되는 예. 세계문화유산 그렇죠. 종묘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예. 크게 훼손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간의 충돌. 그렇죠. 요게 이제 명확한 핵심인데요. 그것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행정이 할 일입니다. 서울시장은 그렇게 개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꾸로예요 지금. 네. 서울시장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때로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 활력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또 사적 이익을 좀 높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개발 이익을 위해서는. 지도 좀 띄워주세요. 세운 사교육이 종묘하고 어떻게 되는지. 바로 붙어 있어요. 네, 네. 네. 100m 바로 벗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 그 고층 141m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또 문화적 가치도 크게 훼손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 주장이고요.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늘이 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님의 입장이시죠. 근데 이 세계유산 등재됐을 때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 없음 보장할 것 이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난 그걸 몰랐는데. 유네스코에서 그걸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확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축 양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체 경관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국내 1호 지정이 됐는데 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 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묘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저 종묘가 예. 이제 그 가장 긴 건축으로 예. 이제 인정받고 또 그 주위의 경관 자체들이 통틀어서 예. 유산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포함해서 경관을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훼손되면 안 되니까 고층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말아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고 그걸 서울시에서 확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어기게 되면 관리 운영 지침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칫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예. 잠깐만요. 이거는 서울시가 한 사진이 아니고 이거 말고 종묘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종묘가 왜 지정됐느냐. 종묘 뒤에 아무런 고층 건물이 없거든요. 그 경관 포함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그 뒤에 이제 종묘 뒤에 삐쭉 그 현대적 빌딩이 솟게 되는 거죠. 뿔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빌딩이 없는 종묘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여기다가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어버리면 애초에 고층 건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조건이 훼손돼서 문화유산 취소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오세훈 시장이 이거 보상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퀼른 대성당이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예. 그 유산이 라인강가에 있는데 예. 그 심지어 라인강 건너편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이거는 약속이 위배될 다르지 수 있다. 않냐? 예, 지금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시에서 다시 계획을 철회하고 그 퀼린 성당 인근은
고층으로 못 짓게 고도 제한을 이렇게 어.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킬린 성당이 1년에 그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약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클린 성당 보러 오는 사람들 덕분에. 네. 그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요. 어. 또 그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유산이라고 하죠. 좀 세계 유산이 있는 도시에서 네. 세계 유산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약 2,700억 정도 매년 발생한다고 매년.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런데 그 종묘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런 사진 말고요. 좀 전에 그 사진, 그 숲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를 들어서 종묘가 저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저 뒤에 빌딩 비쭉 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사진도 있는데 찾아보시고. 켈른은 그래서 지으려고 하다가 2004년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었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다라고 하니 결국은 켈른 씨는 거꾸로 엄격한 고도 제한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을 지켰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장이 거꾸로 고도 제한이 있는 걸 풀어가지고 2배로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미 이제 문화재청 그리고 과 꾸준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지금 거의 독단으로 풀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 뭐 짐작은 갑니다만은 할말하안입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부동산을 띄운 서울시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걸까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저게 사실은 2020년에 예. 관리 처분까지 끝나서 이제 철거까지 해서 예.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으로. 예. 그래서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저거를 다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예. 다시 고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세운 4구역을 예, 예. 지금 갑자기 원래 고도 제한 있는 걸 2배로 높여가지고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정묘의 경관이 훼손되는 건 뻔하고, 네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리 기분이 아니라 세계유산 지정될 때의 조건이기도 한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막 우기잖아요 지금. 네네. 계속 짓겠다고. 네. 그러면서 막 토론하자고 하고. 네. 그럼 본인이 노리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네. 뭐를 노리는 거냐. 저는 그래서 이거 부동산 가격,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건가? 아마 저게 되고 나면 그런 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를 만든. 원래 이제 그런 거 좀 좋아하시긴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건물로 랜드마크를 만든 시장으로 남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하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제안했던 건 저렇게 중요한 문제는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자기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거? 네네.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물론 저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고 고생한 것이 맞거든요. 재산상의 네네. 제약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상이라면 보상이니까 권리라면 권리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찾게 해주려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합의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주장만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그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말 제안하신 세계유산 영향 평가라는 게 어떤 절차예요? 이제 세계 문화유산은 등재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고서도 내야 되고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고 또 심지어 약간 의심이 가면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이 원래 약속을 어겨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이것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하자. 켈른 성당 때처럼. 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 권고를 지금 한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영향 평가를 받아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또는 보완을 해야 될 것을 보완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걸 받아야만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받지 않으면 정말 해제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언론에 나와서 괜찮다고 말할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할 주체는 지금은 세계 유네스코죠. 유네스코가 그렇고요. 그렇죠.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시민들은 유네스코가 자기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괜찮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냥 괜찮아 할 게 아니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평가를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평가는 단순히 된다 안 된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완해라. 까지 어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허.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듯이 그 서울시에서 늘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걸 하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고 싶거든.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절차를 심지어 유네스코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진행을 안 하고 지금 자꾸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나와가지고 뭐 총리 나오라느니 예. 그런 얘기 하길래 아니 총리까지 나올 필요 없고 내가 상대할게 하고 아니 제가 그 논쟁을 보면서 네.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거 간단하지 않냐. 간단하죠. 예,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서 유네스코가 괜찮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탄코 없다고 했는데 그건 본인 판단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고 네. 유네스코나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한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단을 보내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오겠죠. 네. 그걸 보고 판단할 일이 자기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냥 괜찮아지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거 그렇다고 이 방송 한번 했다고 오세훈 시장이 이걸 포기할 리는 없죠. 네. 예전에 본인이 아이들 급식 안 주겠다고 뭐 끝까지 우기다가 사퇴했잖아요. 네. 뭔가 그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계기를 잡은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우기는 걸 보니까 네. 그때마다 계속 나와서 뭐라고 하실 거죠. 예, 저는 그 옳은 일이라면 계속 나와서 하실 거고.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이 정치권의 종묘대전으로 번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종묘를 찾아 숨이 턱 막히겠다면서 세운 자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시킨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을 비판한 겁니다. 권력을 쥐었다 해서 민주주의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법과 지방자치를 흔들면 결국 그 부메랑은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 완화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가 첫 번째고요. 예. 이른바 저층으로 짓게 되면 낮추면서 빼곡한 밀도를 짓게 되니까 중간에 녹지축이나 공간들이 확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차기 시장 대권 노름으로 인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TF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5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생법안이고 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법안들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주요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산적합니다.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여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잠시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 그리고 민생 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서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 체감 민생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열어서 암표 근절 3법 조속 처리, 그것의 뜻을 모았으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그리고 섬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 추진에도 본격 돌입했고, 또한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준 보훈병원 도입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체감 민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지요. 유네스코는 1995년에 종묘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 악영향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지난 4월에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 조사, 예측, 평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만, 서울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과거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기간을 보시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장이 있었던 재임 시절이기도 하고, 정부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해당 기간에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심의하였고, 그 당시 건물의 높이는 옥탑을 포함해서 최대 71.9m 높이로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높이가 2배나 높아졌습니다. 140m를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의 심의 결과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서는 높이입니다. 떳떳하다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또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는 유산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